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제 인생을 바꿔준 그림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총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 오늘은 그 첫 번째, 모자를 보았어 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지난 동영상을 올리고 나서 제가 직접 녹음하고 편집하고 또 올리고 다시 들어보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요. 녹음하기 전에는 전혀 몰랐는데 제가 시옷 발음을 할 때 발음이 새어버려가지고 내가 혀가 짧은가? 하는 느낌이 들었고요. 평소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알러지가 좀 심해서 사실 녹음 전에 걱정을 좀 많이 했었어요. 많은 분들께서 들으실 때 편안하시게 목소리가 조금 더 맑고 또 밝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이번 편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그림책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예정인데요. 아마도 저작권 문제 때문에 동영상에서 책을 펼쳐서 한 장씩 내용을 보여드리면서 읽어드리지는 못하고요. 너무 아쉽죠. 저도 작가이기 때문에 글과 그림에 대한 저작권 문제는 좀 소중하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루는 그림책들이 어떤 책인지 소개를 해드리거나 또 그림책에 대해 설명해드리는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제가 학교를 다닐 때 미술 역사를 정말 좋아했어요. 다른 학생들하고 조금 다르게 다른 학생들은 되게 많이 막 싫어하고 외워야 되는 거 많고 그랬는데 저는 미술사가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미술사에서는 그림을 볼 때 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진 그림인지 분석을 해요. 이 작가는 이 그림을 어떻게 그리게 되었는지, 왜 이런 색을 주로 썼는지, 화풍은 왜 이렇게 변화가 되었는지, 뭐 작가가 살았던 그 시대의 의복, 문화, 경제, 음식, 인생사, 심리 상태, 혹은 가족 관계까지 그림 하나에 정말로 많은 비밀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림책은 미술 역사하고는 살짝 다르지만 조금 더 특이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작가의 그림도 분석을 해야 되지만 글 그림 작가들이 다른 경우에는 글 작가에 대한 배경도 알 수 있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그림책의 글은 길지는 않아요. 짧고 간결해서 마치 시와 같아요. 글과 그림이 함께 어떤 조화를 이루고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인문학들이 숨어 있는지 그림책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들을 가지고 싶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글과 그림을 함께하는 작가 존 클라센의 모자를 보았어 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작가는 모자 시리즈로 아주 유명한 캐나다 작가이고요. 대표작으로는 2012년에 내놓은 작품 이건 내 모자가 아니야 라는 책으로 2013년에 칼데콧 메달과 영국의 케이트 그레이너웨이 메달을 한 작품으로 동시에 수여받은 첫 작가이기도 해요. 미국에서는 그림책이 주는 좀 유명한 상이 칼데콧상인데요. 칼데콧은 그림책의 아버지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그림책을 발명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칼데콧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 작가의 책은 2016년 10월에 출간된 책이고요. 전 세계 20여 개국에서 동시 출간했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We Found a Hat 이라고 하고 독일어로는 Wir haben einen Hut 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한국어로는 시공주니어에서 나온 모자를 보았어 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림책을 모두 이해한 후에 한국어로 바꿔서 느낌상 봤을 때 영어로 이렇게 바꿔봤을 때 우리는 모자를 보았어 혹은 찾았어 보다 독일어를 한국어로 번역한 우리에게 모자가 하나 있어 라는 게 느낌상 개인적으로는 더 좋기는 해요. 왜 그런지는 아마 나중에 알게 되실 거예요. 이 책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챕터가 세 가지가 나누어져 있어요. 이 짧은 책에. 거북이 2마리가 등장해요. 하루 동안 모자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 한 개의 모자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 책에는 2마리 중 1마리의 거북이의 심리 상태가 그림으로 아주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저작권 문제 때문에 책을 보여드리면서 읽을 수가 없어서 조금 답답하긴 하지만 저는 이 거북이의 표정이나 눈빛이 표현된 이 그림을 여러분들께 잘 설명해 드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 짧은 책에 챕터가 세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부분은 거북이 두 마리가 모자를 발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북이 두 마리가 길을 막 걷다가 모자를 한 개 찾았어요. 우리는 둘인데 모자는 한 개네 하면서 모자를 써보기로 해요. 어때? 잘 어울려? 응, 잘 어울려. 그럼 나는 어때? 어우야, 잘 어울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스크립트가 똑같지는 않아요. 네, 뭐 이런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요, 한 마리가 모자를 가지고 나머지 한 마리는 모자를 갖지 못하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게다가 둘 다 너무 잘 어울린다는데 그때 거북이 한 마리가 말해요. 있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어. 뭔데? 우리가 여길 떠나면 우리는 이 모자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요. 얼마나 현명한 거북이인지 정말 신기합니다. 이런 기특한 생각을 하다니요. 네, 이제 첫 번째 챕터가 끝났고 두 번째 챕터로 들어가는데요. 두 거북이가 석양을 바라보고 있어요. 둘이 같이요. 한 마리가 물어봐요. 너 무슨 생각해? 지는 애를 보고 있지.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거북이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말로는 아니라고 했지만 그림에서는 거북이는 석양을 바라보는 그 뒤편으로 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차마 친구에게 말을 하지는 못했네요. 아까 그 모자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거북이가 바라보는 석양의 뒤편에는 모자가 있었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챕터가 들어가는데요. 이제 어둑어둑해졌고 밤이 돼서 언덕 위에서 거북이들이 잘 준비를 하고 있어요. 두 마리 모두. 한 마리 거북이는 이미 눈이 반쯤 감겼어요. 그리고 너무 졸려. 나는 잠이 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다른 한 마리, 딴 생각하고 있던 다른 한 마리가 너 자니? 하면서 슬금슬금 움직여요. 그리고 그 거북이가 눈이 반쯤 감겨있는 다른 거북이한테 자냐고 자꾸 물어보면서 움직여요. 왜 물어보는 걸까요? 물어보면서도 거북이의 시선은 언덕 아래에 아직 아무도 가져가지 않은 그 모자에 온통 신경이 다 써있어요. 친구 거북이한테 자냐고 자꾸 물어보고 잠들었는지 확인하면서 슬금슬금 모자 가까이까지 다 왔어요. 그리고 말하는데 자니? 또 물어봐요. 근데 눈이 감긴 거북이가 꿈을 꾸고 있어. 무슨 꿈인데? 어떤 꿈이냐면 나는 그 꿈에서 모자를 하나 가지고 있어. 그 모자는 나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거야. 근데 모자가 한 개 더 있어. 그래서 너도 하나 갖게 됐지. 너에게도 모자가 너무 잘 어울리는 거야. 우리 둘 다 모자를 가지고 있었다고? 라고 하면서 텍스트는 마무리가 되는데요. 아직 그림이 남았죠. 마지막 장면은 그 모자 앞에 가까이 갔던 그 거북이가 우리 둘 다 모자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서 다시 조용히 언덕으로 올라와서 친구 옆에 가서 다시 자요. 그리고 두 마리 거북이 다 꿈에서 만나는데 모자를 쓰고 놀고 있어요. 이렇게 끝납니다. 제가 본 이 책은 독일의 놀스 출판사에서 2016년에 출판된 책이고요. 저는 처음 이 책을 봤을 때 이렇게 짧은 책에 어떻게 이런 많은 의미들이 숨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신기했거든요. 이 책에는 철학도 있고요. 우정도 있고요. 윤리의식도 있고 배려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림도 너무 귀여워요. 이 작가 존 클라세는 이 책 말고도 다른 책들도 여러 권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책들을 몰아서 소개해드릴 날이 아마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유명한 작가라서 아마 그림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작가에 대해 아마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일단 그림은요, 작가가 애니메이션 전공이라 그런지 그림은 너무너무 깔끔해요. 보통 그림에 여백이 있는 걸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작가는 여백을 참 잘 쓰는 작가예요. 느낌은 살짝 판화 같지만 어떤 미디엄을 사용했는지 찾아보니까 이전에 사용했던 작품하고는 좀 다르게 그래파이트라는 재료를 물에 녹여서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흑연이에요. 그걸 물에 개해가지고 사용했던 것 같아요. 배경은 사막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얼슨 컬러를 많이 사용했어요. 저도 그래파이트를 사용해 본 적은 없는데 그림 그릴 때 뭐 녹여서 쓴다든지 그래 본 적은 없는데 이 재료를 물에 녹여서 뭐 여기에 표현을 하려고 했던 흙이라든지 뭐 석양의 색 혹은 선인장의 색들을 조금 더 특색 있게 표현해 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밤이 되어도 거북이들이 이제 잘 때 그 밤이 되어도 완전히 까만색은 아니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흘러가는 배경색이 흙의 색깔과 닮아서 자연스럽게 아마 이런 미디엄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존 클라센이라는 작가가 어떻게 이런 책을 쓰게 되었을까? 뭐 이 책 말고도 이전에 나왔던 책이라든지 후에 나왔던 책들을 읽고 나서 생긴 의문인데요. 어떤 사람인지 정말 궁금해졌고요. 이 책 이외에도 동물들이 나오는 모자 시리즈를 보면서 이 작가는 인간의 본성을 정말 잘 이해하고 만드는 것 같다. 작가라면 당연히 책을 읽는 대상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읽는 대상을 고려하고 만든다는 것은 맞지만 모든 작가가 인간의 본성을 염두에 두고 글을 쓰진 않아요. 그리고 그림책이라는 것이 꼭 아이들을 대상으로만 짓는다는 게 아니라는 점. 또 아이들 이전에 사람, 인간에 대한 본성을 들여다보았다는 것, 그 자체가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작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캐나다 온타리오 출신이고 대학에서 애니메이션을 전공했고 2005년도에 미국 LA로 이주해서 애니메이션이나 아트 디렉팅 하다가 2010년도쯤부터 그림책 작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역시 애니메이션을 해서 그런지 종합해 봤을 때, 다른 책들도 종합해 봤을 때 선들이 깔끔해요. 깔끔합니다. 존 클라센의 모자 시리즈 작품, 이건 내 모자가 아니야. 지금 소개해드리는 모자를 보았어. 그리고 뉴욕타임즈도 극찬을 했고 또 상도 엄청 많이 받은 내 모자 어디 갔을까? 뭐 이 책들이 모두 사실 거짓말하고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사람들은 거짓말을 많이 해요. 거짓말은 근데 말로만 하지는 않죠. 행동으로도 해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 책에 한 마리의 거북이는 지혜로웠고요. 다른 한 마리의 거북이는 그냥 저는 그냥 보통 평범한 거북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는 이 책을 보고 나는 지혜로운 거북이처럼 변해야지, 바뀌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그냥 나는 보통의 거북이와 같구나 라고 인정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편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더 쉽고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인간의 본성 자체가 욕심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책의 관전 포인트는요. 이 보통의 거북이의 시선 처리예요. 이 글에는 보통의 거북이가 내가 저 모자를 가지고 싶어 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눈을 보면 뭘 하고 싶은지 다 보여요. 이 그림책을 보면서 저한테 있었던 몇 년 전 일이 하나 떠올랐는데요. 저는 남의 물건을 잘 탐내는 성격은 아니에요. 그런데 언젠가 한번 저도 저의 본성을 보고 진짜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어요. 회사에서 같이 일했던 동료가 뭔가 좋은 걸 받았는데 사실 그 친구만 받는 것도 아니었어요. 모두 다 받는 건데 뭐 색상이 달랐다든지 그냥 아주 사소한 것으로 차이가 났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말로는 아니라고 괜찮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제 마음속 속으로는 더 좋고 예쁜 것을 가지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속물인 걸 알아차리고 나서 친구한테 바로 사과했거든요. 아까 미안했다고. 주변에 정말 좋은 친구가 있으면 설사 딴 맘을 먹었다가도 선한 방향으로 마음을 되돌릴 수 있죠. 우리는 언제나 우리 주변의 친구들을 선택할 수 있어요.
사실 그때 제가 속마음을 들켰는데도 그 친구는 괜찮다고 통 큰 마음을 좀 보여줬었어요.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을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자신의 친구로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옳다는 걸 안다면 항상 옆에 있고 싶죠. 왜냐하면 제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그 친구는 분명히 저한테 손을 내밀어주고 조언도 해줄 거예요. 실제로 그 친구가 그렇게 했어요. 저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 작가를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한 번쯤. 그래서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의 그 바이오그래피만으로는 어떻게 이런 책을 쓰게 됐냐고 작가의 의도를 알아볼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친구가 되고 싶었어요. 찾아본 결과 현재까지는 너무 유명한 나머지 상 받은 내용만 계속 나오고 이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인지까지는 찾아볼 수는 없었는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이 사람의 전기도 나오고 그런 후에야 알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제가 사는 이 생에 이 작가를 정말 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만나게 된다면 나이대도 비슷하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된다면 이 사람을 만나서 그림책을 어떻게 그렇게 잘 쓰셨냐고 꼭 물어보고 싶네요. 네, 그럼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